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2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. 미국 시장은 현재 관세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시장은 이 관세에 대해서 약간 둔감해졌고요. 무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어제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% 부과를 했죠. 그거로 인해서 시장이 또 움직였지만 시장은 뭐 크게 하락하거나 밀리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. 오히려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도 있죠.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. 그래서 뭐 철강, 알루미늄 원자재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서 오히려 관세가 미국으로는 좀 피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,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문제가 결국 시장의 화두였거든요. 하지만 시장은 잘 이겨냈습니다. 이번에도 이겨내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완전하게 관세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시장에서 화두는 제롬 파월의 발언이었죠. 제롬 파월이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웃도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,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시장을 약간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었는데요. 시장이 밀리지 않은 모습입니다. 5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78%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라 일단 연준이 4%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미국 시간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만 오픈AI CEO한테 오픈AI 인수를 제안했다고 하죠. 거기에 대해서 샘 올트만이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. 우리를 흔들려는 계획이다,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어쨌든 오픈AI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. AI가 시장의 화두가 된 지 이제 1년하고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큽니다. 오픈AI가 다시금 방향성을 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. 딥시크가 시장의 화두로 자리매김한 지 며칠 됐는데 지금은 또 딥시크 얘기가 없습니다.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재료로 불과한 건지 그냥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이런 제안 때문에 오픈AI가 어떤 작심 비판한 것이 테슬라 주식을 6%까지 하락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. 오늘 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또 시장 화두죠.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걸 지켜보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벗어난 좀 더 강화된 모습이 나오면 시장을 약간 흔들릴 수 있죠.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지가 않잖아요. 굉장히 높지 않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1% 올라서 4% 된다,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일단 시장은 굉장히 둔감해지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이유는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터는 과정, 분산 과정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다,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 다우 같은 경우에 0.28% 올랐죠. 21선 값이 44,261이었는데요. 거의 그 근처까지 갔다가 양봉으로 세우고 끝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0.3% 정도 하락했었는데 플러스로 돌변해서 끝난 상황이고요.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21선과 61선을 이 수평으로 약간 움직이는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표류해 있습니다, 캔들이. 근데 이제 21선이 우하향으로 꺾일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죠. 일단은 꺾어졌다가 여기서 5, 6일 지나면 저점이 빠집니다. 그러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. 그래서 상당히는 행보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테슬라 주가 6% 빠졌는데요.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. 왜냐면
주가 오를 때 요 부분이 저항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지지력이 있거나 여기서 지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. 요 자리. 그래서 여기서 지지력이 실패하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. 여기까지.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죠. 고점까지 쳤다가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내려가서 일정 구간 어디가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가장 강한 지지선이 요 정도입니다. 270불. 여기까지 오면 여기는 무조건 사야 한다고 봅니다. 이유는 외봉으로 죽었기 때문에 쌍봉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쌍봉으로 가기 위한 저점이 어디냐의 싸움일 겁니다. 뭐 돈 많은 사람은 뭐 지금부터 서서히 물타기를 뭐 10% 주서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일단 외봉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올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반등이 어딜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요정은 최고 빠지면 270불 정도 그 정도에서 방향성을 주지 않을까 요 정도 지금 보시면 200일선 올라오는 지지력 여기죠. 60일선의 지지력 한 번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보통 한 번 정도 있는 범위인데 없이 밀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. 120일선에서 지지력을 보던가 200일선 지지력을 봐야 되는데요. 만약 200일선 지지력은 무조건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여기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입니다. 근데 너무 가파르게 빠지네요.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원달러가 지금 어저께 1544원인가에 아마 끝났죠. 1550원에 끝났습니다. 이 원달러가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게 원달러가 우리나라 금리 인하와도 상당히 연결돼 있어서요. 잘 지켜봐야 되겠죠. 여기에서는 1원 정도 밀렸습니다. 1원 정도 밀리는 그런 흐름입니다. 근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차트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기우는 차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. 물론 뭐 갑자기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상승 이격이 없습니다. 월봉상으로 상승 이격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눌러야 되는 상황이다. 이렇게 해석도 좀 되는 모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죠. 원달러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나온 위에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럼 이상하다는데 오늘 정상적으로 나온 모습이네요. 그 다음에 골드 금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. 이제 금이 예전에 제가 2,800불 내지 3,000불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. 오늘 2,963불까지 68불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. 근데 어저께 제가 월봉으로 보내냐면 3,200~300불 400~500불까지도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 있다 얘기를 했죠.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분산이거든요. 근데 뭐 원체 오릅니다. 이제 금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2기가에 대한 어떤 리스크 해지 수단 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. 리스크 해지 수단. 그래서 지금 뭐 금코인까지도 급등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영국의 금 재고가 바닥났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위험자산이 선호되는 것은 안전자산이 선호되는 것은 위험자산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예전에 요 금값의 파동의 이유는 수급에 있었습니다. 수급에 중앙은행이 금을 샀느냐 안 샀느냐 요게 포인트가 있었거든요. 근데 중국이 여기서 사고 날려버렸죠.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사고 날렸습니다. 중국 중앙은행이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을 사먹는다고 했거든요. 아마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전자산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.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금값이 요만큼 남았다고 봅니다. 한 몇백 불 남았는데 여기가 지금 3,100불이잖아요. 한 3,300~400불 될 것 같습니다. 거기 가면은 이제 금은 더 이상 소지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. 왜냐하면 일목균형표상으로 월봉의 최대 목표치를 다 채워버리기 때문에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. 그것까지는 저는 모릅니다.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 채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. 금은 그때 글쎄 저는 제가 만약에 금을 들고 있다면 저는 팝니다. 저는. 근데 뭐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는 한 300불 정도 더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어저께 외국인이 아침에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전환합니다. 아니 퐁당퐁당 매도를 오가는데요.
요거 매수한 거 다 던졌죠. 다시 매수했어요. 그죠? 방향성은 이런 것 같아요. 1월에 매수하다가 시장이 불안하니까 던졌는데 또 주가가 안 빠지니까 사잖아요. 근데 이게 그 의미가 상당히 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어저께 코스피가 그 121선 돌파 시도를 했어요. 돌파 시도 하다가 밀렸거든요.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겠죠. 만약 돌파가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 1월 달에 매수했다가 매도해가지고 지금 현재 매도 금액 1조 7천억 되거든요. 그게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120원 돌파 여부에서 결정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어저께도 120원 돌파가 2번 정도 시도했거든요. 근데 실패를 했어요. 근데 지난번 여기서 돌파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